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흐름을 보호하는 IPsek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을 좀 찾다 보니까요. IPsek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보안 기사, 산업 기사 혹은 뭐 IT 쪽, 보안 쪽 이렇게 아마 공부를 해 보시거나 실무에 계신 분들은 VPN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안을 공부한다는 거, IT를 공부한다는 것은 프로토콜을 공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단편적인 공부보다는 기본적으로 IT 분야에서 IT 세션에서 각종 프로토콜을 한번 심도 있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하는 이런 어,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도 뭐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프로토콜은 계속 버전별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변화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면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이면 뭐 TCP 프로토콜, IP 프로토콜,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련해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무엇인가 주고받아야 된다면 HTTP 프로토콜. 그러면 HTTP 프로토콜의 버전 1.0, 버전 1.1, 그리고 HTTP 2.0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 버전별로 또 그 성능이 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토콜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좀 다루면 참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IPsek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보안 기사라든지 정보보안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보안 부분에 보시거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VPN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VPN에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바로 IPsek이라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또 IPsek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요기에 대해서 뭐 글을 찾다가 이렇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sek은 인터넷 통신을 보호하는 프로토콜 묶음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명문화되어 있고 인터넷 트래픽을 보호한다는 인식과 함께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Psec 용도와 작용 방식,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VPN에 대한 아주 그냥 간략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맥락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IPsek의 용도입니다. IPsec. 자, IPsek은 어떤 것인가? 초기에 인터넷은 대부분 안전한 정부와 대학교 건물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인터넷이 우리가 뭐 미 국방성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우리 그 히스토리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IPsek은 뒤에 sek이라고 된 거 이거 뭐 시큐리티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IPsek은 그 보편적인 인터넷 보안 표준을 생성하기 위해서 고안이 됐고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인터넷 프로토콜 연결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IPsek이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그 인터넷 통신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요. IPsek은 VPN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여러분들 우리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외부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서버에 접근하거나 어떤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하게 되죠.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위협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IPsek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VPN은 공개된 인터넷으로 두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을 생성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만큼 이제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직원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기업의 방화벽 보호를 위해 보호를 받는 보안 파일에 접근하도록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VPN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sec 스위트, IPsec 스위트 프로토콜은 이른바 IPsec VPN이라고 불려지게 되겠고요. 이것을 IPsec VP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화벽에서 IPsec VPN을 연결하기 위해서 UDP 포트 500번과 IP 포트 50과 51번을 열어두어야만 됩니다. IPsec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sec VPN은 우리가 보통 OSI 7 레이어를 이해를 해야 되죠. OSI 7 레이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올려놨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이해를 하려면 TCP 프로토콜과 IP 프로토콜, 그리고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학교 수업에서도 보거나 이렇게 보면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렴풋하게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SI 7 레이어에서 네트워킹 계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OSI 7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지금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단의 응용 계층에서는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제일 하단이 1차 거기에는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해서 1계층에 이렇게 유선으로 돼서 우리가 인캡슐레이션 또 디캡슐레이션, 그리고 각각의 그 중간에 있는 PDU 값들이 있죠. 예, 뭐 비트, 바이트, 그 다음에 뭐 패킷, 프레임, 뭐 이런 형태로 어떤 PDU 값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각각의 OSI 7 레이어를 이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OSI 7 레이어 중에서도 3계층과 4계층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IP 레이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전송 계층에 사용하는 코드는 개별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고 단말 시스템과 호스트 간의 전송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어떤 속도로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를 조정하는 것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4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전송 계층에서 이런 요소가 정해지면 데이터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밑에 네트워크 계층, 그렇게 되면 3계층이 되겠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일반적으로 라우터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 기기는 라우터죠. L3 레이어니까 라우터라는 것의 목적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3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우터와 여타 네트워크 구성 컴포넌트에서 실행되는 코드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패킷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로는 여기서 있죠. 라우팅 프로토콜, 예를 들어 뭐 PGP라든지 ISIS, 뭐 IGRP, 뭐 이런 형태의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전송 계층의 목적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알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 스위트에는 인터넷의 중심인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에 걸쳐 있고요. 전송 계층인 TCP는 전송을 위한 것이고 IP는 네트워킹을 위한 것이다. 뭐 요거 간략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SSL이 SSL이나 TLS가 무슨 계층이냐 이러면 그게 뭐 3계층과 4계층 사이에 걸쳐 있다, 뭐 4계층입니다, 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sek은 IP의 자체적인 보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됐습니다. 자, IPsek은 뭐라고요? IP 계층, 3계층의 자체적인 보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IPsek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SSL TLS, SSL TLS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SSL HTTPS.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TLS 얘기하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전송 계층에서 통신을 암호화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쪽에서 좀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것은 TLS, 3계층에서 좀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는 것은 IPsec.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TLS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되어 있고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에 보호하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TLS가 완벽한 보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자가 TLS 암호를 깨뜨리거나 우회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네트워크 패킹, 네트워크 패킷 내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IPsec VPN이 또 하나의 어떤 보호의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Psec VPN이 네트워크 패킷 자체를 이렇게 보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Psec 동작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sec VPN은 두 개의 통신 컴퓨터 또는 호스트 간의 어떤 그 사이를 이렇게 그 보안을 이렇게 확립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Security Association 이렇게 SA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보안 기사, 산업 기사 그 공부하시다 보면 VPN에 SA라고 있죠. 그래서 SA를 확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신 당사자들이 통신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암호키 교환이 SA를 하면서 확립이 되는 겁니다. SA가 확립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신에 사용될 암호화를 이른바 우리가 CIA를 목표에 따라서 두 호스트가 자동으로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메시지의 기밀성, 무결성, 즉 데이터의 변경이 없는 것을 목적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데이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SA에 대한 정보는 각 통신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IPsec 모듈로 전달이 되고요. 각 호스트 IPsec 모듈은 이 정보를 이용해 상대 호스트로 전송하는 모든 IP 패킷을 변경하고 유사하게 변경된 패킷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패킷의 시작 부분에 있는 메타데이터 헤더 메타데이터는 헤더와 실제 전송이 되고 있는 페이로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헤더에는 패킷의 목적지와 출발지에 대한 정보가 그 헤더에 들어가 있고요. 패킷의 전송 경로도 헤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Psec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sec이 IP 패킷을 변경하는 방식은 IPsec 프로토콜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IPsec 프로토콜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IKE,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Header, AH, 그 다음에 Encapsulation Security Payload, ESP. 그래서 IPsec은 몇 개로 정리된다? IKE, AH, ESP. 자, 그러면 IKE는 통신 중인 두 개의 호스트 간에 아까 Security Association, 시큐리티 서로 협상하는 것을 확립을 하고 통신 세션 과정에 사용할 암호화 키와 알고리즘을 협상하게 됩니다. IKE, 키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암호화 키와 알고리즘을 association, 협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IKE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Authentication Header. Authentication이니까 뭡니까? 인증이죠, 인증. 예. 그래서 AH는 전송하는 패킷의 헤더 필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패킷의 헤더 필드를 추가하게 되고 헤더 필드에서는 패킷 내용이 암호화된 해시가 또 포함이 되고요. 패킷을 수신하는 호스트는 해당 해시를 이용해서 페이로드가 전송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H는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P는 뭐냐면 인캡슐레이션이니까 뭡니까?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페이로드에 암호화하여 패킷 헤더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된 호스트는 패킷 헤더에 부여된 번호 순서대로 중복된 패킷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IKE는
뭐 키가 들어가 있으니까 키와 알고리즘, AH는 오덴티케이션 하니까 인증, 그게 누가 누군지 인증, 그 다음에 ESP는 암호화, 그 페이로드를 암호화해서 기밀성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IP 패킷을 변경하는 IPsec 프로토콜 종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H와 ESP 프로토콜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자 여기 밑줄 AH와 ESP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최신 ESP는 ESP 버전은 AH 기능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H와 ESP 프로토콜은 모두 어떤 방식이로든지 간에 IP 구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IPsec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자, IPsec VPN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IKE와 ESP로 확립된 것을 암호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적용 방식을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IKE와 IPsec이 허용하는 암호화 스위트 및 기술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Psec이 수십 년간 기술 발전 속도에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IPsec VPN은 PKI 구조로 공개키 기반 구조 이렇게 얘기하죠. PKI 우리가 공개키 기반 구조, 이거 뭐 나중에 아마 뒤쪽 암호학 쪽에 가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PKI 기술도 최근에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발달되어 있는 것이 공인인증서가 PKI로 이루어진 거 있죠. 그래서 루트 CA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좋은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IPsek에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 자, 터널 모드와 전송 모드. 터널 모드와 전송 모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공부하신 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요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VPN에 대해서도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많이 포지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터널 모드와 전송 모드가 있는데, 터널 모드 두 가지 모드에서 차이는 IPsek이 헤더를 취급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IPsek이 헤더를 취급하는 방식에, 그래서 전송 모드는 IPsek의 패킷의 페이로드만 암호하고, 여기서 AH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페이로드만 인증하고요. 여기 인증이 나왔잖아요, 그죠? 인증하고 패킷 헤더는 거의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자, 전송 모드에서 패킷 헤더는 거의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해되셨죠? 전송 모드에서는 패킷 헤더는 남겨놓고 여기 그 페이로드만 암호화하는 것을 우리가 전송 모드라 그러고요. 터널 모드에서는 IPsek은 새 헤더를 보유한 것을 완전히 새로운 패킷으로 생성을 하고, 원본 패킷 전체를 생성한 헤더와 함께 암호 또는 인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터널 모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터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이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는데, 이 터널 모드는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파이프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동차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가다 보면 처음 그 입구에서부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깜깜한 곳을 물론 조명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 터널을 우리가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패킷이 이 터널을 통과할 때는 새로운 패킷을 생성해서 그 원본 전체, 그 우리가 자동차가 거기 터널을 지나갈 때는 그 자동차 전체를 감싸서 이렇게 암호화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터널 모드다.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패킷이 사설 네트워크 상에서 호스트로 송신되거나 수신될 때 해커가 패킷 헤더에 포함된 라우터 데이터를 분석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터널 모드. 그래서 일반 네트워크 패킷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터널 모드가 사용이 되고요. 또 사설 네트워크 외부 경계에 있는 게이트 간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은 네트워크를 떠날 때 암호화되면서 표적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목적지로 하는 것이 새로운 패킷에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에 도착한 패킷은 복호화된 후에 압축해서
압축 패킷에서 제거되고 내부 네트워크 대상으로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사설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헤더 데이터는 패킷이 공개 인터넷을 이동하는 동안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터널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모드에 되겠습니다. 전송 모드. 전송 모드는 워크스테이션과 게이트웨이 간의 연결에 직접적인 호스트 간에만 연결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업체 직원이 사용자 컴퓨터 문제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원격 데스크톱, 우리가 그 RDP라고 이렇게 되죠.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 전송 모드에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Psec VPN과 SSL VPN에 대한 차이점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조금 우리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VPN에 대한 그것을 좀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IPsec VPN에 보면 IP를 보호하는 유일한 기술이 아니고 이렇게 또 SSL VPN은 IPsec이 아닌 TLS, 아까 전송 계층과 IP 계층, 그런데 이 TLS는 전송 계층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LS 프로토콜로 IP를 보호하는 방식이 바로 SSL VPN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SL VPN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화벽이 있는 인트라넷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사용자가 친숙하게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존에 있는 IPsek의 VPN보다는 SSL VPN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IPsec VPN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또 디바이스 기기가 예를 들어 본사와 지사 사이에 만약에 VPN을 구성한다면 지사에 VPN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또 본사에 디바이스가 있어서 VPN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실제 SSL VPN은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SSL VPN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바로 친숙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 친화적인 측면에서 SSL VPN이 더 많이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LS를 이용하는 SSL VPN은 네트워크 계층뿐만 아니라 전송 계층에서 IP를 보호하기 때문에 SSL VPN은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보안 성능 파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IPsek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요 IT월드라는 요 매체에서 이렇게 IPsec 프로토콜을 이 사람이 뭐라 읽어야 됩니까? 프랭 링클러? 조시 프링거 조시 굉장히 어렵네요. CSO가 이렇게 IPsek에 대해서 기고한 내용을 아마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 기사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VPN에 대해서 솔루션을 이렇게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좀 이론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 중에는 이게 VPN 프로토콜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서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그 OSI 7 레이어에서 계층은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쭉 아주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간략하게 좀 이렇게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 VPN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종종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도 좀 널리 알려주시고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